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대학이 기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학비 부담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한 해 5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봉을 가져가는 총장이 있는가 하면 1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이 32명, 게다가 퇴직 보너스는 850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학교들은 적자라며 해마다 학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총장이 그 정도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교육기관으로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의 보상 체계에 감시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준법 선거를 실천하고 재외선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미동부 미래포럼 등 한인단체들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미동부 미래포럼과 뉴욕민주연합 등 한인단체들과 준법 선거 실천과 재외선거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이번 선거가 혈연과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선거 풍토를 벗어나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재외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재외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주장하는 행위를 스스로 엄단하도록 노력하고 통합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관위와 한인단체들은 서로 협약했습니다. 신체로 신청하시고 투표소에 나오셔서 투표하시는 것, 투표하셔야지만 사실은 이런 제도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성취한 그런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여기에 참여하셔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 꼭 실행하시길 꼭. 한편 한국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외선거인 투표 참여 증진 방안으로 재외 국민 수가 4만 명 이상일 경우 한 개의 추가 투표소 설치가 가능해졌고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시 여권 사본과 국적 확인 서류 사본 첨부가 폐지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또 재외선거 영구 명부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마트라든지 교회라든지 수레 집수 나가면은 여권 사본이라든지 국적 확인 서류, 영주권 카드 같은 국적 확인 서류를 꼭 오셔가지고 또 접수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여권번호만 아시면은 바로 작성을 하실 수 있고 간편.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인터넷과 공간 방문 등을 통해 내년 2월 1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채널 K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는 전체 주민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인들입니다. 타운 측은 한인들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타운의 한인들이 마이타운 펠팍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타운 시장과 행정관이 한인 커뮤니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이 한인 커뮤니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펠팍 한인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 주민들은 가칭 마이타운 펠팍 MTPP를 구성하고 펠팍 시장과 행정관이 한인사회를 상대로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MTPP는 타운 정부에서 최근 킹스파의 24시간 영업에 제동을 건 문제를 한인사회 길들이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MTPP는 기존의 리더십 마이클 폴라타 펠팍 민주당 위원장을 밀어내는 파워게임을 벌이는 시장과 행정관이 한인들에게 양쪽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들에게 줄을 서라는 무언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렌조 행정관에 대해 스스로 실력자임을 한인사회에 과시하고 있다면서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MTPP는 조직 출범을 위한 발기인 구성을 하고 있으며 펠팍 현 시장과 행정관의 직권 남용 사례 등을 모으기 위한 이메일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MTPP의 주장에 대해 로튼도 시장과 로렌조 행정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나에게 있어 한인 커뮤니티는 늘 든든한 동반자라며 어떤 권력 과시나 길들이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한인 회장이 동시에 취임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민선 회장 측 뉴욕 한인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승기 회장 측에 동반 사퇴를 제안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 측은 한인회의 불협화음으로 생긴 장기간 분규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동반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한인사회 자력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원한다며 동반 사퇴를 민승기 회장 측에 제안했습니다. 또 김 회장은 양측이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빠른 시일 안에 선관위를 구성해 재선거를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 해결을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보다 동호 사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 회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소송을 원할 경우 김 회장은 한인사회의 조속한 안정과 화합을 위해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 회장도 재판 판결에 승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 회장 측은 내일 긴급임원회의를 갖고 김 회장 측의 이번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임원회의 소집해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을 발표를 또 하려고 해요. 민 회장이 김 회장의 동반 사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한인회가 겪고 있는 파행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 민 회장의 결심에 한인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회장 소송은 내년 1월 22일 뉴욕주 맨하튼 지법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리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회의 소집 여부를 절차 투표에 붙이고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미국 등 9개 이사국은 지난해 안보리 정식 안건이 된 북한 인권 문제를 올해도 안보리에서 논의하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회의 개최에 반대하면서 이날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서멘사 파워 유엔 주재대사는 절차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절차 투표에 들어가기 전 중국은 발언권을 얻고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이사회라며 특정 나라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절차 투표에서 9개국이 찬성하면서 정식 회의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정식 회의에서 다뤄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인권 유린과 관련해 받는 압박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 일상 때문에 자신의 취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엄마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엄마도 할 수 있다는 진면목을 보여준 공연이 있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피아노 연주에 맞춰 무용수가 섬세하고 우아한 손짓과 몸동작으로 한 편의 예술작품을 그려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 화려한 조명 아래 댄서들이 등장합니다. 최신 팝에 맞춰 무용수들은 화려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관객들은 무용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준 무용수들은 전문가가 아닌 모두 주부들입니다. 젊은 새댁부터 나이가 지긋한 주부까지 꿈에 그리던 무대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또 운동 이렇게 댄스를 하면서 살도 또 빠지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에너지가 생기는 거 그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주부들로 구성된 제이댄스팀은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장려하기 위해 롱아일랜드의 한 학교에서 부설로 무용 클래스를 개설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댄스 클래스를 통해 가사와 육아로 지친 주부들의 건강 증진과 몸매 관리, 그리고 우울증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춤을 추면서 너무 건강해지는 마음들, 그다음에 생각들, 몸들이 있는 게 정말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이번 공연을 통해 가족들은 엄마들의 숨겨진 끼와 열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고, 공연에 참여한 주부들은 엄마도 할 수 있다는 진면목을 보여준 의미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내일 업계 임금 채권 구입 의무화를 저지하려는 한인사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내일 종사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임금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요. 더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항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업계는 다른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얼바니 지법은 어제 뉴욕 한인 네일협회와 중국계 네일협회가 지난 9월 공동으로 제기한 임금 채권 구입 의무화 규정에 대한 무효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네일살롱 종사자들의 임금을 보장하는 임금 채권 구입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 및 중국계 네일업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일협회 측은 쿠오모 주지사의 환영 성명서 발표 이전까지 소송 기각 결정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장은 우선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들과 접촉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임금 채권을 구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네일업소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되면 $2,500의 벌금에 영업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 인식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법안을 주고받는 빅딜이 아니면 여간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부양자녀 세액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 공제에 대해 서로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지난 주말까지 팽팽히 맞섰던 민주공화 양당이 지난 7일 밤 벌어진 협상에서 서로의 요구를 상당 수준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의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공화당은 증세 방지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영구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해왔고, 민주당은 부양자녀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서민들의 세금 혜택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 는 과거 최대 $600였지만 2009년 경기부양 패키지에 따라 2010년부터 최대 $1,00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7년 말 만료되도록 돼 있어 이를 영구화하자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미국산 원유의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공화당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현재 $1,000로 고정된 최대 액수를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내용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당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세금 혜택을 일단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이한탁 씨의 사연이 변호사협회 저널 12호로 특집으로 소개됐습니다. 방화 혐의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 25년의 세월이 한 편의 영화와 같아 읽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미 변호사협회 저널이 12월호에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한탁 씨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25년 전 당시 이한탁 씨와 화재로 숨진 딸 이지연 씨의 사진을 싣고 9페이지에 걸쳐 게재됐습니다. 특히 이 씨가 불충분한 증거로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된 시점부터 풀려나기까지 긴 여정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방화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 씨는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방화 판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70년대 말 이전에는 방화 현장 조사관들이 과학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아니라 대부분 전 경찰관이나 소방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막연한 추측으로 사건의 용의자가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5년간 옥살이를 하다 지난해 가석방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최근에는 펜실베니아 먼로 카운티 검찰이 이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완전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박근혜 정부 비판 기사를 보도한 더 네이션지에 수차례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이 같은 행위는 통상적인 대외 언론 활동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그러나 더 네이션지에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쇼락 기자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불평이 아주 특이하다며 외교관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또 그들은 기사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모욕을 느끼면 성희롱일 수 있듯이 언론사를 겁주려는 조잡한 시도였던 듯하다는 그의 주장에 씁쓸한 여운이 남습니다. 채널 K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